일단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입시 원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교과나 학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입시 결과가 좋은 고등학교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학교가 입시 결과가 좋습니다, 어머니.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제가 딱 두 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동네가 신성고가 있고 동산고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동산고는 특목고 아닌가요, 어머니? 근데 신성고가 더 좋아요? 아니, 동산고가 더 좋아요? 입시 실적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신성고가 더 좋습니다, 어머니. 신성고가 좋습니다. 뭐 간단해요. 신성고 애들이 내신 포기하니까. 신성고 애들 내신으로 대학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동산고 애들은 내신으로 가니까 안 좋은 거고. 안 믿으시나요,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입시 결과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어머니? 휘문고예요, 휘문고. 아주 뭐 부동의 1등에 지금 현재. 의대 한 120명? 그럼 여기서 수시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재작년에는 5명이었어요. 다 정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옳은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볼까요? 내 아들 딸이 전교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만들어 줄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얘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줄 거예요. 전교 20등 넘어가잖아요. 그냥 꽝이에요. 책? 뭘 읽어보세요, 대나. 논문 써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공부를 잘해야 돼요, 어머니. 대학을 좋은 데 가는 방법은 그냥 딴 게 없어요. 그 공부를 잘해야 돼요. 딴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책을 잘 읽고 활동적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를 잘해야 돼요, 어머니. 공부를 잘하는 상수 안에 그게 있어야 의미가 있지, 공부를 못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작년에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학교에서 상도 받고 다 했는데 왜 못 가냐. 저기 그냥 못 간다고. 간대요.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 말까지 했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돼서 난 공교육을 싫어한다고. 못 간다고. 당신의 아들이 상 받은 것은 국어라고. 당신 아들은 이과 아니냐고.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학종으로 가냐고. 갈 방법이 뭐가 있냐고. 누가 받아주냐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아버님은 그냥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뭐 결론은 제 자식은 아니니까 제가 책임질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많이 안 좋죠. 저도 제가 가르치는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죠. 네. 일단 이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어머니. 제 생각에는 이걸 머릿속에 박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어머니. 100명이 있어요. 만약에 한 명을 뽑아. 그러면 경쟁률이 100대 1이네요. 그렇죠? 뽑는 방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100대 1인데. 학종이든 5등급이든 9등급이든 수능이든 면접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한 명 뽑는 겁니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변별력이 있든 말든 그냥 한 명 뽑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1등 한 명 뽑는 거예요. 그 1등이 틀림없이 교과도 좋을 거고요. 학종도 좋을 거고요. 수능도 좋을 거예요. 어차피 걔가 뽑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어머님들이 자녀가 어리잖아요. 입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지금 딱 하나. 우리 애가 그냥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잘하게 하냐?
수학은 상수. 수학을 못하면은 그냥 꽝. 아무것도 선택권이 없다. 수학은 상수. 그리고 또 잘해야 할 게 뭐냐? 국어, 영어, 과학. 이 네 과목은 잘해야 한다. 이 중에 뭐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은 절대 원하는 대학은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현실인데 제가 왜 어떻게 뭐 포장을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국어를 못해도 수학을 정말 잘하면 돼요. 한 전국에서 한 10등? 가능합니까? 하면 이게? 그쵸? 이거는 본인도 못하시면서 애한테 요구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요. 공부를 잘하게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간담회 들어온 이유가 그거 하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것이냐. 여기 반 계열 애들은 Y계열이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애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이건 뭐 제가 숨길 수 없잖아요. 어머니.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친 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중학교 때 Y계열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W계열인 거예요, 애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렸어요. 그리고 반성문 썼어요. 한 개 틀렸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못 맞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1등급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머니. 1등급은 기껏 해봤자 80점 중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80점 중반이 안 된 애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많은 거예요. 96%. 80점 중반을 못 넘는 애가 96%인 거고 4%만 80점 중반을 넘는 거예요, 어머니. 왜? 1등급이 4%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리 애는 96%에 들어갈 수 있다면 8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그렇게 오랫동안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투자했는데 100점 만점에 90점도 아니고 80점 중반을 못 넘어서 이게 현실이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걔가 왜 W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뭐가 좋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좋아서? 일단 하나는 아니에요.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딱 수업 들어갔더니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원장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니까요. 저를 구박하시면 안 되세요.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혹시 빠르지 않아도 저를 구박하지 마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가 그 학생이에요. 네. 그럼 그 학생은 남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뭘까요, 어머니? 제가 이때 표현할게요, 어머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두 가지. 동기부여. 정말 싫어해요, 제가요. 동기부여를 왜 싫어하냐? 저도 동기부여 해주고 싶어요. 애한테, 정말로. 근데 내가 해주고 싶다고 동기부여가 되나요, 이게 어머니? 본인들은 동기부여 받나요? 살면서? 나이가 최소한 40살 넘으셨을 거아니에요, 그쵸? 40년 동안 몇 번의 동기부여를 받아보셨나요? 대부분 없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동기부여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걔가 받아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한테 부탁하세요. 원장님이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노력은 해요. 계속 노력을 해요. 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여기 원장님은 이게 막 어려운 얘기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공부하는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 엄마들이 우리 애가 자기주도 학습하기 기다리는데, 평생을 기다리실 겁니다. 평생을. 우리 한번 정말 얘기해 볼까요? 자기주도적으로 일하시나요? 회사에서는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나요? 아니면 주어진 것만 하시나요? 주어진 것도 조금 덜 하시나요? 셋 중에 어디신가요? 본인도 본인은 성인이잖아. 애도 아니고 성인이야. 근데 성인도 말 안 듣고 안 하면서 어떻게 애가 자기주도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 바라세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요, 있어요. 존재해. 하지만 회사에도 많지 않지 않나요? 정말 드물게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쵸? 공부에도 있는 거야. 정말 드물게 실이. 그러면 걔가 혼자 공부할 때까지 놔두실 건가요? 혼자 공부할 때 놔두시면은 확률적으로 99%는 그냥 영원히 안 할 거예요. 그거 제가 싫어요, 이 말. 왜? 제가 아는 공부는요,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하다 보면, 그 하다가 꼭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라도 하다 보면은, 또 재밌고, 또 하고, 욕심도 나고, 지기도 싫고, 안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재밌습니까? 그리고 어느 교육기관에서 그 학생에 맞춰서 수업을 하나요? 얘가 공부 잘 안 했어. 그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교육기관에서 얘 하나를 위해서 맞춰 수업하나요? 그럼 돈을 많이 내셔야 돼요. 돈을 많이. 공교육은 불가능하고요. 그쵸? 사교육도 그러면 얘 하나를 위해서 선생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어머니, 이건 제가 뭐 어떻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저는 이거 지금 싫어하는데, 지금 하는 것도 제가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 아니에요. 애네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지금. 내가 원하는 거잖아. 어머니 자녀가 좀 원해요? 이거 공부해달라고?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꼬셔서 한번 일로 와봐, 한번 해볼까?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서 습관 들으면은 뭔가 변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조력자 어머니. 그 조력자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정말 타고난 천재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어떠세요, 어머니?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 생각하십니까? 드물잖아요, 그런 학생들이요. 보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생각을,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걔도 마찬가지로. 걔도 일개 사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숙제 안 와서 저한테 혼나고 있는데, 저번 주 갔더니 숙제를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애들한테 얘기할게요. 죽을래? 이 새끼야, 내가 니네 시험 볼 것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안 풀어와? 저한테 얘기하죠. 저 시험 때까지 다 풀게요. 그러면 풀면 올려, 나한테. 그럼 내가 질문 받아줄 테니까. 그 정도만 해서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애인 거야. 아주 훌륭한 학생인 거야. 왜? 나한테 가볍게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했잖아요. 보통은 하겠어요? 집에 가도 바로 욕하지. 뭐 XXX 하면서 욕하겠죠? 저한테를. 결론은 뭐냐면요. 공부하는 양을 늘려야 돼요, 어머니. 공부하는 양을.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걔가 스스로 하지 않을 거고, 요것들을 어떻게 잘 꼬셔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저의 지금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잘 꼬실까? 얘기를 좀 한두 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니. 제가 또 요즘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김창옥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머니? 되게 말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TV를 보지는 않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간혹 볼 때가 있는데, 그분이 워낙 말을 잘하시니까 제가 이제 보게 돼요. 저도 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요. 보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흔들렸어. 그러니까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처 얘기를. 제 처가 저한테도, 제 처도 마찬가지 2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20년이 아니라 한 30년
30년 된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고, 역시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셨고, 예, 계속 몸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운동하기 싫어하시니까 약도, 뭐,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으시고, 예, 그리고 간혹 저한테 물어보죠. 나 살쪘어? 이렇게 물어보죠. 굉장히 어려운. 저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근데 김창욱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대답을 안 하면 안 된대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무언의 긍정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 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하면 어떻게 가만. 예. 저도 우리 차가 무서워요, 어머니. 예. 절대. 예. 언제부턴가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 제가 권력자에 있는. 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그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이 격려가 된대요. 본인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 거래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현재가 지금 딱 좋아. 그렇게 표현해 줘야 된대요. 긍정하시나요?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뭘 이해 못하겠냐. 학생한테 제가 딱 좋아라는 말을 못하겠어. 숙제를 안 해오는 애한테 그래 딱 좋아. 심했어. 칭찬이 고래를 춤추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도 정말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 괴리 중에 하나. 제가 괴리가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선생님들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영표라는 사람 혹시 또 아시나요, 어머니? 축구선수. 얘도 또 강연을 하세요. 강연을 하시고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재능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영표가 얘기하기 전에 전 세계 그 피아니스트 중에서 그 초인류급이 있고 S급, 그다음에 A급이 있고 B급이 있을 때 뭐 그거 가지고 표현한 게 있어요. 혹시 만시간 법칙 아시나요, 어머니? 그게 뭐죠, 어머니? 아신댔잖아요. 뭐죠? 네. 어떤 일이든 간에 전문가가 되려면은 만시간이 필요하대요. 어떤 일이든 간에. 누구나. 이영표가 재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본인이 피아노를 3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치면은 3개월 후에 자기 친구가 자기를 보고 그렇게 표현할 거래요. 너 피아노에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래요. 왜? 3개월 동안 8시간을 치면은 틀림없이 웬만한 가요를 다 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영부영하게. 그쵸? 그러니까, 축구만 했던 애가 갑자기 피아노 치니까 자기 친구 입장에서는, 너 피아노도 재능이 있네.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피아니스트가 보면 재능이 있어 보일까요, 어머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설픈 사람이 봤을 때는 재능이 있어 보이실 수 있어도 진짜가 보면 그건 재능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재능과 노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노력이 이긴다. 이건 불멸이다. 네. 근데 우리가 노력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확신이 없는 거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기 어려운 거다. 왜?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어머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운전면허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공부를 하면 패스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얘는 상대평가니까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거를 십몇 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런 게 아니라 1년, 2년 정도라면 할만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십몇 년을 해야 되거든. 초등학생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을 해야 되거든. 저한테 만약에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 태어날 때 그러니까 IQ가 여기 전기분포에서 저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냥 얘기할까요, 제가요? 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번 보면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외웠기 때문에. 예, 진짜입니다, 어머니. 수학이요?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 밤을 샙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자네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자? 그리고 어머니도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까요? 저는 놀러 가면은 수학 문제를 풉니다. 해변가에서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휴가라 생각합니다. 알코올이 약한 술 한 잔 먹으면서 한 8시간 정도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휴가 중에 하나예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를 보면서 썬베드에 앉아서 수학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우리 처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못합니다. 무서워서 제가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젊었을 때는 뭐 안 무서워했으니까 그때는 저 혼자 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이해 안 되시죠, 어머니?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 전 특별해서. 한 거예요. 처음에 학원 할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가르쳐줬는데 이해를 못해. 아니, 가르쳐줬는데 못 풀어. 너무 정신이었어요. 왜 그러지? 아니, 10개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아. 원래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 알아야 되는데 얘들은 왜 그럴까? 그게 처음에 제가 강사할 때 온 그 현타였어요. 저번 주에 설명했는데 또 모르네? 진짜입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알았죠. 대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걔가 한 말을. 너가 나를 이길 수 없어. 딱 편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미친놈. 걔가 느끼기에는 저는 되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던 거고요. 친구였던 거고 그 학생은 제 친구인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맨날 스터디도 하고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저는 술 먹고 들어가서 너 이거 틀렸어 하고 같이 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걔가 막 몇 시간 동안 공부한 거 있잖아요. 칠판에 적어놓잖아요. 그럼 제가 딱 보고 있다가 요거 틀렸어. 그리고 집에 갔어 이렇게요. 걔가 되게 저를 재수없게 생각했겠죠. 친한 친구인데 걔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를 못 이길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했더니 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내가 공부하면 어떡할래? 했더니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할 거야. 그 당시 그 말 들었을 때는 그냥 비웃었어요. 걔한테. 속으로. 근데 애들을 가르치고 계속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 한 놈이 하는 거야. 안 했던 놈이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가서 열심히 한다? 별로. 그 심리적 변화는요, 원래 일어나면 안 될 변화인 거예요. 그만큼 충격을 오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놈이 하는 거야. 한 놈이. 걔 말이 맞더라고요. 네, 걔 말이 맞더라고요. 원래 저희 학원이 중학생들 대상으로 의무자습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어머니?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해드릴게요. 사실 그대로. 중3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중3이니까 지금 현재 어머니 자녀 대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니. 대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중3 대상이고요. 중3에도 W반이 있고 Y까지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W반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니. 토요일날, 일요일날
의무자습이란 걸 해요. 의무가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 하면 나가라는 뜻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머니들한테 그냥 통지문 딱 보내서 꼭 해야 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안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지금 간다면은 제가 6월 달에 하죠, 어머니. 왜 6월에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어머니? 왜 그럴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였냐? Y결은 초동부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 체계의 변화가 좀 없습니다, 어머니. 얘네는 Y결 애들은 아직은 엄마가 더 필요해요, 아빠보다는요. 그래서 초동부 선생님이 더 손길이 더 필요하고, 초동부와 중등부를 놨을 때 중등부가 조금 더 아빠 스타일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초동부가 좀 더 엄마 스타일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진도가 느린 애들은 될 수 있으면 초등부에 오래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언제냐면 얘들은 1월에 넘어와요, 1월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Y결의 제역은 전부 다 9월에 넘어와요, 중등부로. 예비 중으로 딱 해가지고. 그 뭔가 체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작년에 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학원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8월에 하면 학원을 옮길 수가 없대요. 맞네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2달 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불만 있으시면은 그냥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옮긴 거예요. 지금 제 말 듣고 불만 있으면 간두시라고. 의무자습이란 것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어머니. 딱 한 학년만 해요, 지금 현재. 언제? 중3만. 그것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어머니? 고3도 안 하고 중3만 안 해. 왜 그럴까요, 어머니? 고3은 애들이 대가리가 커져서 말을 안 들어. 억지로 안 돼. 중3은 이제 적당히 나이가 먹었고, 아직은 어려서 협박과 회유가 통해. 아까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고. 네. 스스로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싫어해요. 그냥 저는 제가 필요하면 시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기다려주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는 저하고 안 맞는 거야, 진짜. 저는 기다려주기 싫어해. 얘를 잘 꼬셔서 시킬 수만 있으면 꼬시는 걸 선택하는 편이에요. 꼬시는 것만 뿐만 아니라 약간의 협박에 들어서 성공할 수 있다. 뭐 학대만 아니다. 그러면 합니다. 그거 원하시는 분이 저희 학원에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중3 애들은 의무자습을 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토요일 날 몇 시간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 한번 맞춰보세요.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해야 돼요, 어머니? 몇 시간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 어머니 아시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거야. 이거 알지 못하면 못 맞춰. 몇 시간인지 아세요, 어머니? 이거 12시간이야. 여기 12시간이고. 10 to 10. 너무 깔끔하잖아. 시간 헷갈릴 것도 없어. 10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을 그만두죠. 저렇게 시키니까. 그럼 볼까요, 어머니? 저렇게 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해본 사람이 알아. 해보잖아요?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가르친 사람도 저게 어떤 효과를 가질지 모르고요. 학생도 모르고 엄마는 당연히 몰라. 근데 막상 한 2달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알고 있어. 뭘 아냐? 그동안 늘지 않은 실력이 갑자기 늘었구나, 애가. 본인이 느껴요, 완전하게. 가르친 사람도 느껴. 네. 문제는 뭐냐? T계열, K계열, Y계열. 애들은 몇 시간 할까요, 어머니? 어머니, 이건 이해하시죠? 이렇게 많이 하면 애들이 학원에 들어올 거야, 나갈 거야, 어머니? 나가겠죠, 어머니? 그러니까 학원이 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원이. 저희가 또 만들었잖아요. 왜 만든지 아세요, 어머니? 중학생이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싫어해.
중학생 있는 곳에 고등학생들이 안 가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나이가 어려 보일 수도 좋다지만 저 나이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학교 애들 전용인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전에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집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죠, 어머니.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애들이요? 합쳐서 8시간이에요. 안 하는 것보단 도움이 되는데 내 마음에 풍족하지 않는 거야. 여섯 시간을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어머니. 안 하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는데 자기 인생을 바꿀 만큼은 아닌 거지. 당연히 하다 보면은 꽤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12시간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머니. 있습니다. 왜? W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공부는 하기 싫잖아요. 제일 하기 좋은 방법은 내 옆에가 하는 거예요. 요 새끼가 하잖아요. 그럼 나도 해. 얘가 도망가잖아요. 나도 도망가. 원래 그게 하는 거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머니. 근데 고민이 많아요, 제가 저것 때문에도. 왜? 저거 늘려야겠다는 거지, 지금. 근데 늘리자니 두려워.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어머니? 예, 다 그만둘 거야. 20% 그만둬, 20%요, 어머니. 20%. 학원이 휘청해. 선생님들이 저한테 항명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대학을 보내려고 학원 보낸 거 아니야? 초등학교 엄마들은 못 몰라서 연고대도 만족 못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맞이어서는 인서로 아닐까? 그래도 대학 이름은 안 오는데 보낼 거 아니야. 여기서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야지 기차 타고 갈 수는 없잖아. 북쪽으로 가야지. 인간적으로. 근데 이대로 가면 아니지 않니? 눈에 보이지 않아? 제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즘 계속 저희가 회의 중인데 회의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애들을 실력을 올릴까? 거기에 답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얘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얘 어떻게 공부시키겠냐는 거지. 첫 번째, 엄마가 얘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안 돼. 중학교부터는 완전 불가능. 어머니 지금 6학년 해주셔야 돼. 아직은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나마. 예? 중학교 올라가면 불가능. 완전히 불가능. 엄마 설득에 넘어가면 걔가 이상한 애인 거예요. 걔가 위험한 애인 거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어렸을 때 본인들은 그렇게 말 잘 들었나 보죠? 그것도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또 엄마 말 듣지만 크면 클수록 당연히 엄마의 독립하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중학생들이면 자기가 다 컸다 생각해요. 그걸 깨는 게 언제인지 알아요? 어머니? 대학 졸업하면 알아요. 내가 다 안 컸구나.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다 컸다 생각해요. 항상 보면. 이제 이걸 늘리는 게 목표죠, 늘리는 게.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아직 초등부 선생님까지한테는 거기까지 못 갔고요. 중등부 선생님을 계속 설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를 설득해야 돼요. 본인은 되게 프라이드 있게 수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은 결론적으로 너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네 잘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돼. 실제로 얘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 얘 꼬셔야 돼, 지금. 근데 얘가 말 안 듣잖아. 어떻게 꼬실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의 대화도 되게 쉽지 않죠. 아니, 당연히 기본은 베이스는 뭐냐? 수업을 잘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잘해서 애한테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부분을 가장 지금 주안점을 갖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자 수업을 하면서 학원이 결산이 확 줄었어요.
학원이 제가 꽤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저거 한 다음부터 가난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고민해요. 지금 정도의 순익이라면 굳이 학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애들이 쑥 그만두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학원을 평촌에서 한 거. 지금 살면서 후회하는 거. 옛날에 누가 꼬셔서 압구정 가서 하자고 그럴 때 넘어갈 걸. 이렇게 넘어가 줄 걸. 왜 여기서 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나. 무슨 말이냐. 강남에서는 자습시키면 돈 내거든요, 엄마들이. 돈 냅니다, 똑같이. 돈에 대해서 구애 안 씁니다. 근데 평촌에는 안 그렇거든요. 더럽게 안 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정말 중요한 걸 아는데, 비싸게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엄마가 이해하든 말든 일단 하고 싶은데, 제 입장은 그래요. 이 어머니가 이해하든 말든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 학생이 중요하지. 이 엄마가 나하고 뭔 관계 있어, 그냥. 그렇지 않아서 학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안 좋죠. 왜냐면 이걸 충분히 받아야지. 이거 어머니 하나 운영하려면 직원이 최소한 몇 명 필요할까요? 이거 하려면 최소한 3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월부터 일요일까지 풀로 다 뛰는데, 그렇죠? 네, 직원 3명은 필요하잖아요. 최소한이야, 그렇죠? 그럼 임대라고 합쳐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들겠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머니 내는 돈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긴 힘든데, 이게 마약 같아가지고 공부를 시켜보니까 또 실력이 늘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예. 좀 계속 딜레마. 결론은 이제 하는 쪽으로 잡았어요. 하여튼 끝을 가보자, 한번. 어디야. 얼마큼 내가 안 좋아지니 끝을 가보자. 근데 문제는 끝을 가보고 싶은데, 가기도 힘든 게, 어떻게 하면 애들을 꼬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요. 고등학교 3학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 강제로 하기 쉽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민했어요. 고등 원장하고. 야, 우리 그냥 강제로 할까? 다 퇴원시켜버리고. 그냥 수익을 더 줄이자. 그냥 50%만 나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설마 50% 이상 나갈까? 그냥 고3 애들은 깔끔하게 9 to 10 하죠. 9 to 10.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애들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제가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평촌에 뭐가 문제냐면요. 자율학습이 없어요, 어머니. 너무 개판이야. 그 학교에서 옛날에 했던 그 자율학습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걸 안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카페에서 공부하고, 어머니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한다면 믿으세요? 본인들은 독서실 옛날에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했습니까? 진짜로? 안 하지 않나요? 독서실을 매달 끊지. 하지만 공부는 안 하잖아요. 제가 항상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저희 학원 스터디 카페는 감시자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받잖아. 그쵸? 저번 주에 이 놈 문자 안 왔다, 이놈 새끼. 저번 주에 한 놈이 도망갔어요. 안 왔어. 그 직원이 저한테 보고한 거예요. 얘 안 왔다고. 그 제가 오늘 저번 주말에 왔을 때 내가 이제 세게 때리진 않고 목도리를 이렇게 탁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저번 주 왜 안 왔어? 했더니 뭔 일이 있어서. 내가 뭐라 그랬니? 너가 뭔 일이 있을 때 빠지게 해줄게. 근데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꼭. 왜 중요하냐? 그 요식행위가 있어야지만 얘가 제어가 된다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애들도 새끼가 있기 때문에 뭐 어머님들은 그것도 반대할 수 있지만 친구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근데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나한테 허락을 받는 그 요식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10번 빠질 때 1번 빠지게 되겠죠. 저는 바로 나갈 거 아니에요. 고민한 게 이거예요. 그냥 저학년부터 할까? 공부는 복리가 있고
단리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좀 설명해 드릴까요? 복리는 은행처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살도요. 찌잖아요. 또 쪄요. 거기에 또 쪄요. 그렇죠? 다 복리야. 이상은 복리고요. 단리는 실제로 교과서에만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원금에만 이자 붙는 거. 어머니 은행에 돈 넣었더니 원금에만 이자 주면은 좋으세요? 10년 넣었더니 매 이자에 이자 안 붙고 계속 지네가 가져가고 이자에 이자 안 붙고 원금에만 딱 이자 준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복리가 전형적으로 자격된 데가 공부예요. 무슨 말이냐? 고3 때 1시간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자가 딱 한 번 붙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1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자가 일단 붙는지 아세요, 어머니? 6번 붙는 거야. 거기다가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만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그렇죠, 어머니? 누구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공부량이 필요한 거야. 정말 극소수 제외하고는. 그 극소수는 여기 없을 거예요, 어머니. 이미 그 극소수는 알아요, 다.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 극소수 제거는 이만큼의 공부량이 필요한데 이거를 언제 채우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근데 고3 때는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는다고요. 근데 어렸을 때 공부하면 얘가 스스로 공부를 해나간다고, 스스로. 건물주. 내가 공부를 해서 건물 하나 사놓은 거지. 거기서 계속 나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 거지, 계속. 단돈 10만 원에도. 근데 어머니 그게 10만 원이 계속 모이면 10만 원을 끝나지 않는 거 아시죠, 어머니? 그거 똑같은 거, 그러면. 그래서 이제 6학년 대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위례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위례에서요. 위례에서 원래 초등부를 먼저 시작해봤는데 결과가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도 해도 되네?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 여름부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시작을 한 거고, 인원은 각 파트별로 19명밖에 안 됩니다, 어머니. 요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특히 초등 어머니 잘 모르시는 거. 저희가 겨울이죠. 겨울에 실제로 정말 9 to 10을 했습니다, 어머니. 80명을 모집했어요, 9 to 10을요. 몇 분 만에 마감됐을까요? 서버 다운. 어머니, 이거 틀림없이 19명이요. 어디가 인기 있지 모르겠어요. 인기 있는 곳 1분 안 걸릴 겁니다. 대신 이거는 W라고 해서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선착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Y결 엄마들이 손가락이 빠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여기가 W보다 더 공부 자세가 안 됐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외압도 의미 없습니다, 어머니. 아는 사람을 해서 저한테 외압을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빠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어머니.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2, 3주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애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요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만큼 더 준비하신 거예요. 3시간을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저랑 싸웠습니다. 그러지 마라 제발 좀. 여기부터 얘기를 하죠. 먼저 제일 중요한, 빠진 게 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보통 한 5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어머니. 적게는 안 하고 한 5시간은 합니다. 옛날에 한 10시간씩 했는데 나이 먹어서 못 하겠고 한 5시간 정도는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매주 그런데 학원 나오기 싫은 거야. 학원 나오기 싫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집에서 하려고 했죠, 어머니. 그럼 집에서 하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학원에서 5시간 공부할 양을 집에서 한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은 그냥 확실히 아시죠, 어머니? 5시간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끝나. 맨날 새벽에 후회해. 새벽 2, 3시에.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최소한 2배는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어머니. 학원에서 3시간 하는 거와 집에서 3시간 하는 게 같을까요, 어머니? 애들은? 같을까요, 어머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애들이 아마 생각보다 이런 애들이 많을 겁니다. 다 했어. 공부할 걸 준비해 왔는데 다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머니. 한 명을 제가 보냈어. 다 했다 해서. 그럼 나머지도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이제 이해하시죠?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낼까요? 못 보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다 했어도 못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가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 퇴원 조치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안 그러면은 애들 관리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아마 저희 예상에는 아마 꽤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마 책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 끝나면 책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양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이 정말 빠르셔가지고 월수금 화목을 다 했어. 그도 안 됩니다, 어머니. 그 중에 하나 일단 택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왜? 아무래도 여러 명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독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마감이 안 되면은 괜찮습니다. 내가 월수금 빨리 손가락 눌렀고 화목을 해놨는데 화목이 마감이 안 돼서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19명까지 됩니다. 왜 19명이냐? 강의실 좌석이 19석이에요. 여기서 초등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서 초등부 하는 순간 누굴 못 할까요, 어머니? 네, 중학생들이 안 들어옵니다. 네.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본관 2층에 보면은 201호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 안에 딱 19석이거든요. 19석을 집어넣을 거고 관리자가 2명. 왜 2명이냐? 뭔가 불의의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자꾸. 애가 뭐 울 수도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은 지키고 한 사람은 나가야 되고 막 그런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제일 걱정인 게 막 나가는 애가 혹시 일까봐.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들으는 것도 괜찮아요. 정한되면 잡아놓고 엄마가 올 때까지 불러서 뭐 그 과정만 못하게 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막 갈까봐 집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막아야 되거든요. 애를요. 나도요? 아니죠. 막아야죠. 무조건. 그쵸? 네, 막아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은 게 한데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1번 설명할게요, 어머니. 요일 선택 가능한지. 화목은 안 됩니다. 예? 화목은 이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루 선택하겠다. 안 됩니다. 근데 월수금은 3일이죠. 그래서 하루 정도 자기가 다른 학원이 있거나 할 경우는 허락해주겠다 뜻입니다, 어머니. 근데 기왕이면 월수금 다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애는 방학이 좀 늦어요. 방학 끝나고 오시면 됩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가 방학 제일 빠른 애와 제일 늦은 애 기준 잡아 준 거고 대신 민백초 8일 방학 하더라고요. 민백초가 어젠가 얘기했더니 엄마가 8일밖에 안 한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그 학교 공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했어요. 민백초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안 되시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2번 시간이 섞어서 가능한지 안 됩니다. 왜? 학생 관리하려면 아직은 어린애들은 잘 관리하는 게 이게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애들을 습관 잡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관리를 제가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시간을 섞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화목반 일부를 선택하고 나면은 저희 화목반에 수업을 들으면은 일부 조금 하다가 일부 하다가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어머니. 그거 허락 안 합니다, 어머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목반은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요거는 우리 학원 수업 들으니까 요거만 하고 전 수업 들으러 갈게요.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되게 좋아요. 하루에 다 끝내는 거를. 그 화목반은 화목에 다 끝내고 싶은 거지, 어머니들이. 제가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갈 수 없다.
그게 우리 학원 수업이라도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 아까 했잖아요, 어머니. 하기 싫은데 나가봐. 더 하기 싫지. 한국반 수업이 4시. 예. 그러면 이거를 듣고 기다렸다가 수업을 들어가서. 아니죠. 5시 10분이니까. 아, 5시 10분이구나. 예. 근데 월수금은, 예? 5시 10분 끝나고 시간 좀 여유가 있죠.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학생을 케어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3시간은 중요하다고 해서 딱 막은 겁니다, 제가. 5번. 항상 이거 가지고 엄마들하고 저거 많이 싸우는데, 어머니 생각에 질문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 해요. 안 됩니다, 어머니. 그것도.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질문을 받아주면 그거는 학습이 아니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수업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3시간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예? 질문을 받아주면은 그건 가르치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 효과가. 그래서 안 되고, 2번째, 그런 사람들을 뽑기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전체 애들 왔잖아요. 뭘 질문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나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관리도 힘들고. 이해하시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안 되는 거고. 고등학교는 이제 질문 받는 반이 있어요. 자습하면서 방학 때. 그러니까 한 3-4시간 공부하면서, 예? 질문 받는 반은 있는데 그건 고등학생인 거고 얘들은 안 됩니다, 어머니. 6번째, 인강 시청 가능한지 안 됩니다. 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강 시청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얘 앞에. 아마 서 있잖아요. 애가 삐질 겁니다. 자기를 감시한다고. 애가 삐지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대신 핸드폰 압수는 안 됩니다, 어머니.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한테 핸드폰은 어린애한테 자기의 분신이에요. 자기의 분신을 압수한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이렇게 해야죠. 애가 핸드폰을 보다 걸리면은 벌을 줘야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뭐 그 합당한 벌이 뭐일지는 고민 중입니다, 어머니. 근데 어쨌거나 아닌 거는 혼내는 거지. 처음부터 그럴 거라 예상을 뺏는 건 아닌 겁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낸 애들이 있어요. 왜? 핸드폰이 있으면 공부할 때 자기가 자꾸 딴짓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내고 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받아줘요. 근데 중학교만 돼도 애들이 이미 본인이 낸다 아닌다를 알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니네가 낼 수 있어 하잖아요. 그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 뭐 등등등등 뭔가 규칙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혹시 이런 거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해보고 나서 이건 yes, 얘는 no, 얘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머니? 정말로 잘해서 애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혹시 알아요? 이런 걸 초등부를 대상으로 또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미친 듯이. 그죠? OT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학부모님 간담회인 거고, OT는 학생과 같이 오셔야 됩니다. 장소는 여기서 할 거고요. 보통 한 20분 정도 받을 것 같은데, OT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안 되시면 이동하셔야 됩니다. OT를 안 오면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유는 이 OT 올 때 뭐 하냐? 오면은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자기주도 학습 일단 하는 거니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하나씩. 그럼 집에 가서 애 스스로 자기 계획을 써와야 될까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조력자 필요하다고. 자꾸 애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인생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거. 애가 엄마랑 상의해 둘 날이 인생에 몇 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거부 안 한다면은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면서 얘기도 해보다가 그걸 또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할 거예요. 잘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상만큼 해하는지.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어머니. 그 7월 6일에 잡혀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7월 6일 한 번만 할 겁니다, 어머니. 네. 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일정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요건 그냥 보세요, 어머니. 저희 8월 달에 보는 8월에 보는 레벨 테스트가 1년 중에 가장 큰 레벨 테스트지예요. 레벨 테스트. 1년 중에 가장 큰 레벨 테스트를 8월 초에 보는 거예요, 어머니. 변수는 많습니다. 얘네가 지금 혹시 이거 아시나요? 초등학교 6학년이 학원 실수가 제일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 저희 학원 특이하게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6학년이 더 많아요. 이유는 뭐냐? 얘네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 어리다가 덜 걸리는 게 아니었어. 어리니까 더 많이 걸려. 첫 번째, 대부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현재 어머니? 어떤가요? 초등학교 때와 다르지 않나요? 다른 세상. 초등, 중등,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처음에 적응은 잘 하는 애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애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와서부터 수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 요즘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잘게 안 보일 뿐인 거예요. 많이 무너져도 모르는 거야, 엄마들이. 어쨌거나 초6 때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를 더 제가 중등부에 놓고 오는 게, 중등부로 넘어와 봤자 2시간 20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올해는 무조건 얘들은 여기 있을 거고, 문제는 이거죠. 배웠는데 못했을 때. 어머니 배웠다고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원하시면 안 되고, 어느 선이란 게 있잖아요. 더 선행을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선이란 게 있잖아요. 최소한 선. 그 선을 못 넘어섰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 있겠죠, 무조건. 무조건 있겠죠. 왜 있는지 모르겠어. 똑같이 배웠는데. 진짜 고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도 얼마큼 편하세요? 어떤 반 한 반인데 100점. 예? 한 반에, 같은 반에 100점. 68점.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부터 68점까지 있어. 학교 점수 거의 똑같은 애들인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더 예뻐하지 않았니? 너를 더 예뻐하고 더 해주지 않았어? 당연하죠. 얘가 돈을 많이 가니까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지. 내가 버린 저 자식이,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잘하고 너는 왜 그러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또 얘가 옛날 68은 아닌데 그게 좀 더 못 본 거거든요. 얘가 한 점수로 봤을 때 80 초반은 나오는 애예요. 80 초반은 나올 수 있는데 좀 더 틀린 거고, 얘는 좀 내가 봤을 때 운이 좋았던 거고. 그래서 너는 운이 좋은 거야. 넌 100점 실력 아니야. 까부지면 안 돼. 너가 지금 100점 실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수능은 100점 날아가니까 너는 네 스스로 생각해. 난 92점이다 생각해. 두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지금. 일단은 안 됐을 때는 백을 시킬 겁니다, 어머니. 네, 다시 복습. 이해하시겠죠, 어머니? 네, 다시 복습. 저희 학원 엄연히 존재합니다, 어머니. 중등부 가도 레벨 업, 다운, 공고 퇴원까지 다 있습니다, 어머니. 네, 공고 퇴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지, 그걸 넘치셨을 때는 함부로 욕심내면 안 돼요, 어머니. 이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온 게 말씀드리는데, 억지로 반영 운영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생이 되지 않는데 선생이 그만뒀다고 그 선생을 구해가지고 억지로 반응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냥 이렇게 통보할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선생님 못 구했다고 그냥 퇴원하시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저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그럼 다른 학원에도 가지. 근데 이제 1년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요. 잊을만 하면.
누가 그럴지도 몰라. 뭐 이런 건 이해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교통사고로. 그 애가 완전히 패닉이 와버렸어, 애가. 그런 애도 있고. 선생님이 가다가 교통사 나가지고 아파 누워있고. 저번 5년 전에는 원장인 놈이 아파가지고 간치수가 갑자기 죽을 만큼 올라갔어요. 그 응급실로 갔어. 그 내가 쫓아갔더니 얘가 얼굴이 노래져 있어. 깜짝 놀라. 너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진 건데, 그래서 병원에 한 2달 정도 있었고, 뭐 사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억지로 하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억지로 하진 않을 거고. 일단 반은 제가 원하는 것은 다 시험 잘 보는 거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다시 시킬 거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어머니.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보죠.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그럼 선행을 얼마큼 해야 될까요? 예? 예? 안 들려요, 어머니. 저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속삭이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다익선. 그냥 다다익선. 지금은. 할 만큼 할 때까지 최대로. 제가 말하는 여기 선행에서는 심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 심화를 안 하고 단순한 선행만 하는 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심화를 하면서의 다다익선. 그러면 최소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최소한 얘네가 대학 갈 때쯤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은, 이제 바뀌는 기준이죠. 지금 기준이 아니라 바뀌는 기준으로는 얘가 수능 범위예요, 어머니. 수능 범위. 혹시 저 직업이 이공계이신 분 계신가요? 어제는 아버님이 한 분이 이공계셔서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요 다음에 원래 수학이 더 배워요,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라는 게 있고요. 예? 기백이라는 게 있어요, 기백이라는 게. 예. 일단 이렇게 표현해 드릴까요? 대학 교수들은 애들이 뭘 공부해 오길 원할까요? 이게 뭘까요? 대학교 가서 필요한 과목이 뭘까요, 어머니? 전 과목 다 합쳐서. 대학 공대생들 기준 잡았을 때, 이공계 기준 잡았을 때, 대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은 뭘까요? 좀 세분화 됐어. 첫 번째, 영어입니다. 왜? 좋은 대학들은 다 영어로 합니다, 어머니. 영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예? 수학이라 말하면 안 돼요. 수학을 세분화 시켜야 돼. 미적분 기본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해줄까요? 펴낼게요. 영어, 미적분, 기백, 그리고 물리예요. 생물과는 생물이고, 화학과는 화지만, 나머지 모든 과들은 물리예요. 왜? 물리가 모든 거의 기본이니까. 그 네 과목이 대학교 가서 자기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근데 우리나라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이거 문제예요, 어머니. 왜 문제냐?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갖다 말해서 좋은 기업들이 안 쓰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들이 안 뽑을 수 있잖아요. 실력 없다고. 얘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 뽑겠어요? 아마 나 같으면 인도에서 뽑을 것 같은데? 100% 인도에서 뽑을 것 같은데? 중국에 더 잘해요. 지금 우리나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인구밖에 없는데 인구에도 있는 자원을 지금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문제 될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이제 그 포퓰리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어쨌거나 뭐 그건 제가 관여할 게 아니니까.
미적분과 기백은 수능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근데 제 입장, 틀림없이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가려면 아마 저거 필요할 거예요. 왜? 대학 교수들이 필요로 하니까. 예? 간혹가다 문과 애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학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이공계 애들은 그 대학교 때 공부한 수학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나이 먹고 공부하면 되지. 이 공부 안 해본 새끼들. 공부는 10대 때 하는 겁니다. 10대 때 한 걸 기본 잡아서 20대, 30대 하는 거지. 10대 때 공부를 안 하면은 10대 때가 가장 공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지금 제가 10시간 공부하라면 공부하시겠어요? 회사에서 돈 준다고 너 10시간 공부해. 그럼 공부하시겠어요? 안 할걸요? 근데 100% 얘기할게요. 어머니 안 할걸요? 할 체력도 안 될걸요? 10대나 가능한 거예요. 얘는 지치지 않은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심하게 표현할게요. 만약에 수능에서 이게 빠진다 해도,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 얘를 안 한다 해도, 예? 이 세 개는 볼 거 아니에요. 표현할게요. 현재 Y계열 애들 지금부터 죽을 똥을 싸고 열심히 해도 저 세 개 다 못 끝납니다. 어떤 경우도 못 끝납니다, 어머니. 어머니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끝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거 끝난 애는 우리 학원에서 10명이 안 돼요. 네. 고등학교 가면 또 배워요. 저한테. 구박받으면서. 왜 이렇게, 너 작년에 배웠잖아. 그러면서도 구박받으면 또 배워요. 마지노선이 말씀드릴게요.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거 없이 고등학교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뻔한 일이 발생된다. 정말 내가 정말 양보 마지노선 여기에요. 여기까지. 중학교 때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안 했을 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고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까요? 혹시 지균이라 들어보셨어요? 지균이요? 지역균형. 서울대에서 전교 1등들을 뽑는 지역균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뽑습니다, 어머니. 면접하고. 이 동네 애들은 어떤 이유로 제일 많이 떨어질까요? 전교 1등들이. 이 동네 애들의 전교 1등들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일 많이 떨어질까요? 예,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수능 최저가 뭐예요, 어머니? 최저가 뭐예요? 최저 이런 뜻이 뭐예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60점 넘으면 합격하죠. 60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최저라는 것은. 한 말은 뭐냐면 가장 기본 베이스 전교 1등들이 그걸 못 넘치는 거예요, 이 동네들이요. 언제부턴가 바뀌었냐? 한 5, 6년 됐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수능 최저는 다 넘겼어요, 애들이요. 언제부턴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이건 세 군데가 다 문제예요. 학교 선생님, 엄마, 그리고 학원들. 이 셋 다 문제야. 학교 선생님들은 혹시 여기 학교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은 제 생각에 이런 말까지 해요. 네 자식은 이렇게 할 거야? 무슨 말이냐? 얘가 공부를 해야 어머니 성적이 오를까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안 오른다고?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더 열심히 해봐. 오를 수 있어. 그렇게 말해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 안 하십니다. 이 동네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십니다. 그냥 너 어차피 정시로 못 가. 그러니까 학종이나 교과나 준비해. 그게 학교 선생님 표현입니다. 그럼 얘가 과연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머니. 네, 그게 현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 계속적으로. 왜 실제로 학종과 교과로는 많이 못 가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요.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볼게요. 어머니들 지금 초등학교 학기 시험 안 보죠. 안 보죠. 예민하지 않겠네. 봐야 되는데. 그것도 반대야. 봐야 돼. 왜 안 봐? 진짜. 제 생각에 크게 문제가 돼 있어.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처한테 얘기했어요. 이민 가자고. 근데 우리 처가 너 혼자 가래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가? 가서 뭐 할 거야? 근데 어쨌거나 중학교 올라가면은 엄마들 시험에 좀 예민해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우리 애가 80점을 받았다. 어떠세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럼 고등학교 때 80점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니 80점 못한 게 아니야. 애들 중에서 상위 몇 프로만 하는 거예요. 1등급은 아닌데 80점 중반 정도 나와요. 1등급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0점 넘긴 하는데 고등학교 학기 시험 문제도 실제로 90점 애들이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상대평가니까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네. 네. 제가 뭘 말씀드리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내신에 대해서 더 목매지 않을까요, 엄마들이요? 이 동네 진짜 목매 엄마들. 미쳐버리겠어. 당연히 목맬 수밖에 없죠. 그게 대학 가는 길이라 생각하시니까 어머님들이. 목매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범위는 실제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어머니. 고등수학이라서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애가 학교 시험 못 보았어요. 선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머니?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학교 시험 못 봤어요? 근데 학교 시험 잘 보는 애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4%만 1등급이니까. 뭐, 시험이 어렵든 쉽든 무조건 4%만 1등급이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못 보는 거잖아요. 보통 다들 1등급 받고 싶어 하니까. 그쵸? 왜 2등급 받는 순간 내신이 사라질 테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많은 애들은 다 같이 못 본 거야, 무조건. 근데 못 봤는데, 예? 못 봤어요? 그럼 선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2학년 갔을 때? 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럼 남아있는 맨 마지막 과목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지금?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은 어떤 학생도 1년 공부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미적분은 어떤 경우도 1년 공부해서 해결하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소해야죠, 뭐. 그게 이 코스인 거예요. 선행 안 하니까 3학년 가서 미적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가를 공부를 좀 덜 하게 되겠죠.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그러면 미적분은 몰라 틀리고 수원수는 공부를 안 해서 감각이 안 좋아 틀리고. 그게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짓거리에 계속이요. 근데 또 이해는 또 돼요. 제가 엄마들 마음이. 그래서 참 고민되는데 만약에 내신이 안 좋아. 그럼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가면 돼요, 어머니. 아까 그랬잖아요. 정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시를 포기하지 않는 학교들의 입시 결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신을 포기한 애들은 정시를 열심히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럼 과목을 얘는 10과목 공부한다면 얘는 5과목 공부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내신 포기한 새끼들이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또 안 해.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나는 휴식을 취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시반 광고한 거예요. 정시 준비한 애들 웃기지 마. 니들은 무조건 의무야.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정시반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무조건 의무입니다. 자습 시간을 무조건 의무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공부를 시켜야 잘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그럼 공부시키면 잘할 수 있는데 애들이 안 하거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학교 선생님이 호흡을 맞춰주면 좋은데 학교 선생님이 호흡을 안 맞춰주고 동네 조그만 학원들이 주로 내신에 목매가지고 같이 엄마들하고 꿍짝꿍짝해서 내신만 따고 있으니 공부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중학교 때 선행 안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길은 뻔한 거야. 확률적으로 그걸 뚫는 거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개천에서 용이 난대요. 하지만 본 적은 없죠, 우리가. 들은 적만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확률적으로 내 애는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선행은 최대로 나가려 노력을 할 겁니다, 어머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려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해야죠. 아까 뭐라 했죠, 어머니? 성적을 못 보면은 백을 시키겠다 했죠. 그쵸? 선행도 뭐라 했어요, 지금요? 최대로 나갈 거라 노력한댔죠, 어머니. 그쵸?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저는 일찍 결혼하고 애를 일찍 낳아가지고 저희 애들은 다 졸업을 했어요. 막내가 올해 졸업하고 취업했거든요. 어제 술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12시에. 술이 취해가지고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는데 앞에 전에 하시는 입시 원장님은 늦게 결혼했어요. 늦게요. 늦게 40 몇 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도 늦게 나가지고 애가 어려요. 저한테 그래요. 야, 그거 학대야. 너무 애들 공부시키려 하지 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애들을 설득해서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럼 얘가 안 한다면 포기할까? 할 때까지 기다려? 언제 할지 얘가 그러면은? 내 경험이 하면 영원히 안 하던데. 그리고 늦게 하면 늦는데, 이제가 안 붙는데. 고2 간담회 끝나고요, 어머니들이요, 인상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의무자습 한다 했을 때.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어머니? 의무자습 한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본인의 자식이 안 할 것 같거든. 한 엄마가 하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짜증을 팍 넣어 가셨어요, 저한테. 아니, 엄마 이해하는 게, 왜 나한테, 저도 애가 컸잖아요. 우리 애들이 제 말 듣겠어요? 우리 애들이 생각하는 계급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의 계급. 엄마, 1번. 2번이 큰딸. 3번이 작은딸. 4번이 강아지. 5번이 강아지 똥. 그리고 6번이 저예요. 제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맨날 그러는데 아빠가 뭘 하냐고. 내가 딴 건 다 이해한다. 아빠가 뭘 알아. 근데 입시를 가지고 아빠가 뭘 알아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봐. 정말 아빠가 뭐를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대놓고 얘기해요. 참견하지 말라고. 우리 딸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요리를 배웠어요. 애한테 다 다가쓰기 위해서, 이건 이제 우리 처가 서운할 수 있는 건데, 처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커피 한 잔 안 타준 것 같아요. 사주긴 탔지만 내가 커피를 타서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애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뭔 짓을 했냐? 요리를 배운 거예요. 짜장면을 만들 수 있고, 뭐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고, 고기도 구울 수 있고, 뭐 요리를 동파육도 만들고 앉아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너 뭐 먹고 싶니?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뭐 그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방법이 다 이미 오픈돼 있어. 내가 한 10번 연습하면 또 먹을만하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우리 처는 금방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하거든요.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준비해요. 아침부터 칼질 못하니까 하나씩 하려고 있고. 그럼 애들 옆에 가다 보면서 가요. 그럼 이제 하고 나면 또 요리할 때 뭐 갖다 마서 고기도 좋은 거 살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걸로. 그 어떻게 맛이 없겠어. 솔직히 이제 애들이 저를 안 따라줘서 제가 한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먹을 거나 해주지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내가 열심히 산 건 의미가 없구나. 먹을 거였구나. 그래, 먹을 걸 해줄게. 그래서 먹을 거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수업 알면 뭐예요? 나한테 배우기 싫다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난 너가 싫어.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을 잘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현재 6학년이니까 어머니 지금은 어머님들 이거 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은 어머님들이 데려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아이들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계속 고민 중인 게 선생님들한테 질문 던지고 있어요. 너 어떻게 하면은 얘 대학 보낼래? 그럼 실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거죠. 얘가 진도가 느려? 그럼 어떻게 진도 빨라지겠니? 어떻게 하면 진도가 빨라질 것 같으세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잘 가르치면 빨라질까요? 얘가 해야지 빨라지지. 얘가 열심히 해오면 빨라지는 거고, 얘가 열심히 안 해오면 느려지는 거잖아요. 결론 그거 하나란 말이죠. 네가 열심히 하면 뭐해? 얘가 열심히 해야지. 지금 그거 학원에서 가장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게 그 중에 일환인 거예요. 하다 보면 일이 깔끔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거는 또 그건 걱정인 건 또 있고. 걱정인 게 요즘 6학년 애들이 만약에 떼쓰고 그러면 어떡할까? 고등학교 애들은 입시 설명해주고 막 설명하면서 이게 얼치기 매치기 하면서 애를 정신없게 불어서 또 공부시킬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그렇다고 초등학교 애들한테 입시 설명할까요? 관심 전혀 없을 거 아니야. 넌 떠들어라. 나는 모르는데 그럴 텐데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네. 시험 준비는 어머님들 와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말에 공부하는 양을 늘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하고 학원에서 만약에 습관이 든다면 그걸 가지고 주말로 가셔야 됩니다, 주말에. 중학교 올라오는 순간 평일에 공부할 시간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어머니. 주말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겨울방학에는 주말에 또 할까 생각 좀 있는데, 어쨌거나. 네. 뭐 테스트이고요. 요건 뭐 전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배우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전체를 다 한번 다 뒤에 없는데요, 정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는 것을 다시 해주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도상을 고려하여 전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도 범위에 비교하여 평가와 반배정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내가 배우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어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쉽게 표현하면은. 네.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 많이 그만두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 한 2년 동안 10분. 이유는 딱 하나. 저한테 괴롭힌다고 해서. 무슨 괴롭힘? 징 이런 것들. 네.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가보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많이 저랑 호흡이 맞는 분들인 거예요. 많은 호흡이 맞는 분들. 나와 생각이 같은 분들. 이제 끝났고 마지막으로 하면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어머니? 어떠세요? 뭐 질문하실 거? 써 있지 않나요, 혹시요? 내일이네요, 어머니. 내일이에요? 그럼 한번 문자 다시 오늘 밤에 보내야겠네. 이거 예. 예. 보통 한번 올려보세요, 어머니. 근데 결석이 어떤 결석이 달라지는데 의무일 때는 제가 진단서를 요구해요. 왜냐면은 그런 요식행위가 있으면 애가 엄마한테 요구를 안 해요.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줘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단서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진단서를 끊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차라리 더 강하게 얘기해요. 진단서까지 끊어오라고. 근데 초등학교 엄마들은 이걸 이해할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는데 뭐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좀 뭐, 어머님은요? 자기주도의 과제하는 것도 자기 주도할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 공부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니 공부 했잖아요. 다 중요하다고. 국어, 수학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영어도 중요하니까 어렸을 땐 특히.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과목에 그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고 그 공부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느냐. 시간을 스스로 그냥 그렇죠. 예.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합니다, 어머니.
왜냐면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3시간 못합니다, 어머니. 못합니다. 그거 거기까지 안 됩니다. 예. 또 질문이요. 또 월수금가는 거기서 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얘기하고 있다가 예, 그럴 수도 예, 가도 되고요. 예. 더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오늘 간담회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다음 주까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입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예.